네, 안녕하세요. 저는 삼육중학교 2학년 1학기 기말고사 기출문항 분석 및 해설 강의를 맡게 된 구조입의 중학교 2학년 부팀장 이주형입니다. 어제 수학시험이 끝났고 오늘 7월 4일 목요일부로 모든 시험이 마무리가 되었죠. 이번 시험을 보면서 본인이 준비한 것을 모두 다 보여줘서 홀가분한 친구들도 있을 거고요. 준비한 거에 비해서 조금 아쉬운 친구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결과를 떠나서 여러분들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 이번 영상을 통해서 이번 시험이 어떻게 출제가 되었는지, 그리고 2학기 내신 대비를 위해서 어떤 학습 전략을 가져가야 될지 확인해 보시길 바라면서 기출문항 분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항 분석입니다. 총 22문항 중에 선택형이 18문항, 논술형이 4문항 출제되는 것은 이전과 동일하고요. 단원별로 연립 1차 방정식은 9문항, 중에서 선택형이 7문항, 그리고 논술형이 2문항이 출제가 되었죠. 그리고 1차 함수도 총 13문항 중에서 선택형이 11문제, 그리고 논술형이 2문제 출제된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난이도 분석, 그리고 성적 분포입니다. 첫 번째로 난이도는 저번에는 이제 극상 난이도가 출제되지 않았다, 이전과 동일한 출제 기제를 유지했다라고 했었는데 이번에는 심화 난이도도 출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표면적인 난이도, 객관적인 난이도는 중하에서 중 정도로 잡아놨고요. 여러분들이 느끼셨을 체감 난이도는 한 중 정도였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성적 분포입니다. 틀린 문항이 없는 친구들, 100점을 받은 친구들을 최상위권, 그리고 한 문제, 2문제까지 틀린 친구들을 상위권으로 분류를 해보았습니다. 여기서 본인이 이제 한 문제를 틀렸다라고 하는 친구들은 그 틀린 문항의 배점에 따라서 심화 일반, 커트라인에 걸릴 수도 있다는 점 알고 계셔야겠고요. 그리고 난이도에 관련된 내용, 그리고 이번 시험이 한두 개 틀린 친구들이 정말 좋은 문항에 의해서 변별이 되었는지, 아니면 그냥 실수, 계산력 이런 걸로 변별이 되었는지는 영상 마지막에 총평에서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출문항 분석표입니다. 어떤 단원에서 어떤 문항이 출제되었는지 잠시 화면 멈추고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는 오늘 파란색으로 표시된 이 세 문항 관련해서만 해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선택형 14번이에요. 문항이 이렇게 생겼고 세 점이 주어지고, 그리고 X축, Y축, 직선 Y는 7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는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고 있는 유형입니다. 근데 이 문제에 이제 그림이 없죠. 제가 항상 아이들한테 얘기를 하는 게 식을 먼저 쓰려고 하더라고요. 근데 1차 함수는 그림이 주어지고 안 주어지고 차이가 너무나도 큽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아이들한테 그려야 보이고 보여야 풀린다고 얘기를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림을 잘 가져와 봤습니다. 0,a, 이제 이 직선이 y절편이 되겠죠. 그리고 2,0은 x절편이 되겠고요. 이 두 점만 알아도 직선의 방정식 L이라고 듣는데 L의 1차 함수식을 다음과 같이 작성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사다리꼴의 넓이가 21이라는 자료도 확인을 해야겠죠. 잘 알고 있다시피 사다리꼴의 넓이는 밑변 더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니까 그 식을 이용해서 이제 b가 4라는 거를 알 수 있을 것 같고, 그럼 C라는 점이 이제 4,7로 완벽하게 알게 된 상황이죠. 이 4,7은 1차 함수 위의 점이니까 다시 이 위의 식에 대입해서 A의 값도 마이너스 7로 얻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다음 문제는 논술형 4번 문제입니다. 한눈에 보기에도 문제가 굉장히 길죠. 문제 맨 마지막에 있는 문제이기도 해서 앞에서 시간을 조금 잡아먹은 친구들은 이 문제를 이제 구경만 하다가 끝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화면 잠깐 정지해 보시고 문제 천천히 읽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림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문제에서 얘기한 대로 점 B 그리고 점 C는 모서리의 중점이니까 AC 길이 그리고 AB 길이도 2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제 맨 마지막에 이제 AD 길이, AE 길이의 값을 연립 1차 방정식을 이용해서 구하라고 했습니다. 네. 당연히 AD 길이를 X 그리고 AE 길이를 Y라고 잡아야겠고요. 두 번째 조건을 보시면은 그냥 대입을 하면은 x-y가 2라는 식이 하나가 나오겠죠. 식이 하나만 더 구해진다면은 연립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는 이제 그림 2, 이 아래 조그만하게 그림 3, 입체도형의 부피를 구해서 더한 게 3분의 376이라고 합니다. 입체도형의 부피를 구하려면은 일단
정육면체의 부피에서 이 귀퉁이에 있는 삼면체의 부피겠죠. 삼각뿔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부피를 한번 구해보면은 64에서 이 뒤에 있는 분수 형태를 뺀, 그리고 아래에 있는 것도 이제 문자만 y라고 바꾸면은 동일 과정이기 때문에 이 두 부피를 더해서 식을 세울 수 있을 거고, 정리를 하게 되면 이제 x 플러스 y가 4라는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식, 기억번 식이랑 아래에 있는 식을 연립하면은 문제의 답은 x는 3, 그리고 y는 1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뤄볼 문제는 선택형 18번입니다. 객관식 마지막 문제죠. 이번에도 문장제 문제네요. 네. 일단 문제를 쭉 읽어보면은 얘도 그림이 필요한 것 같아서 그림을 한번 가져와 봤어요. 점 t는 4초에 1cm씩 움직이니까 1초에는 4분의 1cm 움직이고, 점 s는 3초에 5cm 움직이니까 1초에는 3분의 5cm 움직인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동시에 출발해서 x초가 지났다라고 했을 때는 4분의 1에 x를 곱한 게 at의 길이가 될 거고요. 그리고 3분의 5에 x를 곱한 게 bs의 길이가 되겠죠. 근데 문제에서는 sc의 길이를 물어봤으니까 40에서 이제 3분의 5x를 빼게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넓이를 구하는 거는 이번에도 사다리꼴이 될 것 같아요. 사각형 AS, CT의 넓이를 y라고 하면은 아까랑 똑같이 밑변 더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라는 사다리꼴 넓이 공식을 이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정리도 해 두었습니다. 문제에서 이제 마지막에 물어본 거는 넓이가 300일 때의 또 값을 구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y는 300을 위의 식에 대입하면은, 근데 이거 대입하면 x에 대한 1차 방정식이 나오는데 이걸 풀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네. 아마 그 시험에서는 긴장감 때문에 이걸 1차 방정식을 푸신 분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에서 x가 15가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sc의 길이는 우리가 위에 식을 세워놨죠. 이 x 자리에 이제 15를 대입하게 되면은 sc의 길이도 동일하게 15가 나오는 거를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아래 조금 더 달려 있어요. 이제 세 문장이 더 달려 있는데, 빨갛게 표시해둔 부분을 순서대로 fx, gx, hx, 그리고 a의 값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입해서 구했다면은 답은 623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 문제는 저희 학원 내신코어 교재에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천재 2 교과서 교사형 문제이기도 합니다. 근데 한눈에 봤을 때는 두 문제가 동일한 문제라는 생각이 아마 안 드실 거예요. 저희가 이 문제를 통해서 딱 두 가지 포인트 기억해두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첫 번째는 그림이 주어져 있던가 아니면 문장제 문제로 된다던가, 이게 되게 사소한 차이일 것 같지만 시험을 직접 보시는 여러분들은 아마 이게 되게 크게 와닿았을 거예요. 첫 번째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포인트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문제는 선택형 맨 마지막 문제입니다. 맨 마지막 문제가 이제 교과서 교사형 문제로 변형을 하긴 했지만 이렇게 출제가 되었다는 점. 두 가지 포인트 가지고 저희는 이제 총평, 그리고 다음 시험에 어떻게 대비해야 될지 학습 전략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극상 난이도뿐만이 아니라 심화 난이도도 출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이 시험이 대체 무엇을 위한 시험이었는지. 아까 그 문항만 봐도 그림으로 주어질 수 있는 거를 문장제 문제로 내면은 변별력이 생기는지, 그리고 만약에 변별력이 생겼다면은 그런 변별력이 의미가 있을지, 그리고 맨 마지막 문제가 가지고 있어야 될 난이도가 맞는지, 거기에 맞는 또 배점이 적당한 배점인지, 또 이 문항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시험지를 봐도 이런 의문이 계속해서 듭니다. 학생들이 정말 양질의 문제를 통해서 변별이 되었다기보다 한두 문제의 실수의 변별이 더 컸을 것 같아요. 네. 저희 2학년 학생들 보면은 퍼포먼스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 학생들을 모아두고 이제 양질의 문제를 통한 변별력보다 한두 문제 틀리는 걸로 심화 1반, 2반이 커트라인이 나눠지는 게 이게 과연 의미가 있을지 물음표가 찍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학생들도, 저도 이 문제 해설을 진행을 하면서 이렇게 많은 의구심이 드는데 학생들은 더 길을 잃고 헤매지 않을까.
그래서 물론 시험 문제 출제하시면서 많은 자료들 보시고 고민 많이 하시는 거 알고 있지만 1학기는 저는 시행착오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학기 때는 학생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학교에서 이제 방향성을 조금 정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생들이 조금 집중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우리는 이제 어쨌든 1학기 시험은 마무리가 됐고 2학기 시험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네. 첫 번째는 철저한 자기객관화가 돼야 됩니다. 이 시험을 잘 본 분들은 우리 학교 시험 문제가 쉽네? 딱 이 정도만 공부하면 되겠다. 고난이도 문제는 안 풀어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는 안 되겠고요. 이 시험지는 객관적으로 지금까지 3학중 출제 기조를 봤을 때 쉬운 시험이 맞습니다. 그래서 한두 개 정도 틀리신 분들, 아니면 뭐 세네 문제 정도 더 틀리신 분들은 쉬운 시험에서 내가 뭘 부족했을까? 뭐가 부족했을까? 시간이 부족했다면 내가 아직 계산력이 좀 부족하지는 않은지, 아니면 애초에 그냥 문항에 대한 숙련이 좀 덜 됐는지에 대해서 철저하게 자기객관화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학기 때 어떤 단원들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는지 알고 계시나요? 일단 도형의 성질, 도형의 닮음, 경우의 수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수업을 진행할 때 보면은 선생님 저는 식을 세우는 문제는 잘 하겠는데 도형은 도저히 모르겠어요. 아니면 경우의 수에서 항상 하나 더 세고 하나 덜 세요. 이렇게 걱정만 하고 있을 때가 지금 아닌 것 같아요. 이미 2학기 기하 그리고 확률이라는 파도는 이미 다가오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대비를 하려면 저희도 내신 대비 타임라인이 있어야겠죠. 저희가 자랑스럽게 말씀드릴 수 있는 내신 윙, 유형별 단계적 학습서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교과서 그리고 교사형 지도서를 다루고 있는 내신 코어라는 교재도 있고, 강남권 그리고 구리 남양주에 있는 최고난도 기출을 접해볼 수 있는 시그니처라는 교재도 완벽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문제만 풀어서는 안 되겠죠.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기 2주, 3주 전부터 본인의 실력을 점검해 볼 수 있는 파이널 모의고사, 그리고 서술형 모의고사, 실전 모의고사까지 여러분들이 실력을 점검할 수 있는 모의고사도 준비가 되어 있고, 시험 직전까지 서술형 그리고 정오판별 연습 문제로 완벽한 시험 대비를 위해서 9주 2배도 항상 애쓰고 있습니다. 네. 저는 내신 대비를 시작하면서 한 달이라는 시간이 주어지잖아요. 그 한 달이라는 기간 동안 선생님도 그렇고 학생들도 그렇고 한 배를 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마지막은 또 마침 또 배로 끝나죠. 그 위에 돛담배도 하나 얹어놨고,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만은 방향성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방향성 9주 2배에서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파도, 제가 아까 파도를 뭐에 비유했죠? 2학기 때 저희가 이제 열심히 공부해야 될 도형의 성질, 닮음, 그리고 경우의 수, 확률이라는 파도에 같이 한번 대비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항상 여러분들의 튼튼한 배가 될 것을 약속드리면서 3학중 2학년 1학기 기말고사 기출문항 분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